AR, VR 프로그래밍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 메타퀘스트 3라는 VR 장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가장 많이 팔린 장비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VR 장비가 바로 메타퀘스트 2라는 장비이고, 현재 메타라는 기업은 적어도 이 AR, VR 헤드셋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번 과거 시장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부터 분기별로 이렇게 점유율을 표시를 한 거고요. 메타라는 기업이 2024년 4분기에 83%, 51%, 51%, 52%, 그리고 2023년 4분기에 다시 78% 늘어났다가 1분기에 좀 감소합니다. 64%로.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은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는 2023년 초에 나왔죠. 그래서 1분기에 16%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피코는 중국의 VR 업체인데 이 업체 역시 굉장히 꾸준히 판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라는 업체가 거의 비슷한 값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니가 왜 VR이 나올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굉장히 그래도 스테디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4분기엔 판매가 없다가 2023년 1분기에 플스 VR2가 나오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점차 감소를 해서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플스 VR은 아마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플스 VR이 플레이스테이션과 연결하게 되면 솔직히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방식을 바꿨냐면 어댑터를 추가를 해서 그 어댑터를 연결하면은 PC에 연결해서 스팀 알고 계시죠? 다양한 게임들을 우리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 게임들을 할 수 있는 스팀인데, 스팀에도 굉장히 VR 게임이 많고 특히 무료 게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VR을 통해서 스팀 VR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니 VR도 어느 정도 계속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도 뭐 꽤 큰 포션이긴 합니다. 무시할 정도가 아닌.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포션이 바로 중국의 엑스리얼이라는 기업의 엔리얼이라는 AR 글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 글래스라 할까요? 아무튼 글라스 장비입니다. 선글라스처럼 생겼는데 실제 그 선글라스를 끼게 되고 그 선글라스의 선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 그 선글라스 안경을 통해서 약 한 120인치 정도의 개인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어 장기간 이용하는 뭐 버스 안이라든지 특히 비행기 안에서 나만의 정말 꽤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나만의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엑스리얼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는 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원 제품이고, 사실 원 제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냐면은 눈이 아플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 비행기 안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너무 밝아요. 좀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쨍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시간 쓰면 너무 눈이 아프긴 한데 그 밝기만 좀 조절되면은 굉장히 장시간 영화 볼 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아무리 좋은 항공기라도 그 좌석에 붙어 있는 화면은 굉장히 너무 작고 불편하잖아요. 해상도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보통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보통 많이 활용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경만 있으면은 굳이 그 좁은 데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태블릿 어떻게 끼워놓고 거치대 달 필요 없이 그냥 그 안경만 끼고 우리는 나만의 아무도 못 보는 나만의 자유로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연결되니까 이어폰으로 소리도 차단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직까지 AR, VR 장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써본 사람들은 또 그것만의 매력을 알고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찾게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긴 합니다. 일단 이것만 보자면은 메타라는 기업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구나. 그리고 소니가 플스 VR2 때문에 약간 올라왔지만 다시 또 메타가 다시 점유율을 크고 있고, 2024년 1분기에 애플이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애플 비전 프로는 최초 판매는 괜찮았는데 올해 판매를 70만 대 예상했다가 30만 대를 줄였다가 현재까지 한 15만 대 정도 나간 것 같아요. 15만 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사를 종합하면 13만 대에서 15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안에는 30만 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애플 쪽에서도 그걸 알고 미리 비전 프로에 관련된 사업이나 생산을 좀 줄이고 좀 저렴한 대중적 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의 실패를 보고 나서도 메타 역시 고가의 VR 기기보다는 저렴한 대중화된 VR 기기 생산과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메타도 비전 프로 같이 좀 고성능 기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VR 개발하고 싶어 혹은 AR 장비 개발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메타퀘스트 3 혹은 금방 출시될 메타퀘스트 3S를 구매를 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퀘스트 3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2023년 10월에 출시되었고 3개월 만에 100만 대를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100만 대를 돌파한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플스 VR 같은 경우도 3개월 만에 수십만 대 이상 판매하긴 했습니다. 근데 반짝하고 좀 줄긴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현재 교육 이벤트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VR 기기는 바로 메타 퀘스트 2 전작 기기입니다. 왜냐면은 퀘스트 3는 국내에서 한 60만 원 후반대 그리고 퀘스트 2의 경우는 3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벤트 업체나 뭐 이런 그런 데서는 보통 여러 장비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직까지는 퀘스트 2를 더 선호하고 있고 아마도 퀘스트 3S가 출시됨에 따라서 퀘스트 3S를 아마 그 퀘스트 2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AR, VR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실제 VR 콘텐츠라고 분류되는 시장은 거의 세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시장이 있겠지만 애플 비전 프로를 위해서 개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왜냐면은 사용자가 10만 명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천만 명.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은 메타퀘스트 2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퀘스트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메타 애플 스토어가 제일 시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다양한 게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을 갖고 있는 스팀 VR. 스팀 VR도 굉장히 괜찮은 고퀄리티 PC 기반의 게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장도 좋고, 그리고 소니 플스 VR도 여전히 큰 시장이긴 합니다. 메타퀘스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지금 뭐 메타퀘스트 이름이 종종 바뀌어 있는데 현재는 메타 호라이즌이라는 어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메타퀘스트를 여러분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스마트폰에 메타 호라이즌 어플을 설치하고 그것과 계정 연동을 해야지 메타퀘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메타퀘스트를 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메타 호라이즌 어플을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는 거겠죠. 그 다운로드 수치입니다. 2019년 130만, 2022년 330만, 21년 810만, 2022년 1000만 다운로드를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2023년 750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올해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AR, VR의 쇠라기보다는 이때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비적 성향을 보였었어요. 근데 2023년부터는 약간 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감소되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운로드 수가 폭증하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일까요? 되게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때 폭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부터 10대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바로 메타 퀘스트 2 혹은 3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폭증한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2021년, 2022년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iOS에서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크리스마스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메타 퀘스트 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퀘스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MS 엑스박스 아니면 닌텐도의 스위치처럼
그냥 하나의 게임 장비로서, 콘솔 게임 장비로서 10대들이 이미 많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퀘스트에서 실제 판매된 어떤 타이틀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비트 세이버 압도적이죠. 1위입니다. 네,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죠? 100만, 1000만, 억. 1억 달러니까 1,500억 원 정도, 1,500억이 한 1,700, 8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워킹 데드, 본랩, 뭐 브레이드 소서리스, 슈퍼 VR, 슈퍼 핫 V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FPS 관련된 게임 아니면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룸 V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방탈출 게임인데 여기도 이 다크메러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얘는 시리즈가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이 매출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매출만 따지면은 여기 전체 시리즈 매출 따진다면 아마 탑 3, 뭐 탑 1에 들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골프 플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게임들이 유행을 타고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아직까지 VR 장비는 게임 콘솔 게임 시장과 동일하다. 게임 콘솔 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상위 랭크된 지금 이게 한 8월 말 정도 2024년 8월 말에 탑셀링 된 제품인데 비트 세이버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와 컨텐츠를 통해서 여전히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게임이 아닌 거는 사실 요 버추얼 데스크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메타퀘스트가 PC와 연결하면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PC와 연결해서 다양한 컨텐츠, 특히 뭐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활용 좀 도움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탑셀러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메타퀘스트 3라는 장비와 같이 걸맞게 VR 컨텐츠 혹은 AR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임 개발 엔진은 일단 뭐 언리얼도 가능하고 유니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둘 다를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건 유니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언리얼과 유니티 아마 초보자 기준에서는 언리얼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유니티는 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쌓이면 사실 유니티와 언리얼은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라 좀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방법과 알고리즘과 어떤 뭐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뉘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리얼은 좀 커다란 맵, 고 퀄리티의 어떤 3차원 모델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무거운 게임 만들 때 많이 활용됩니다. 반면에 유니티는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을 만들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2D 게임, 3D 게임인데 맵이 작고 굉장히 캐주얼하고 여러분들 최근 뭐 스마트폰 보면은 좀 커다란 MMORPG보다는 보통 캐주얼한 게임들 특히 뭐 슈퍼셀의 뭐 이런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런 게임들이 보통 유니티로 많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더 쉬운 거는 저는 이렇게 단언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고숙련자가 아니라면 유니티가 무조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가 더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왜 쉽냐면은 더 많은 개발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와 기업이나 그러니까 어떤 큰 규모 있는 게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단단한 컨텐츠를 만든다면 모두 거의 대부분 유니티 3D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유니티 3D와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이 찾기 쉽다. 그래서 관련 라이브러리와 개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가 여러분들 개발하기엔 접근성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유니티를 활용합니다. 유니티는 먼저 유니티 허브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것을 바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유니티는 너무 다양한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다양한 버전의 유니티 에디터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허브는 용량이 크지 않아서 금방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 유니티 허브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왼쪽 화면과 같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인스톨 에디터를 클릭을 하면은 인스톨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버전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기 LTS가 붙은 가장 상위의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티는
유니티로 처음 개발을 시작하면 가장 최신의 LTS 버전을 선택하시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니티는 업데이트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최신 버전이 3.44인데 현재는 3.46 F1 버전이 최신 버전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정말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그냥 소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최신의 버전을 깔고 이 버전으로 개발을 했다면은 유지할 때는 웬만하면 이 버전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버전이 바뀌면은 되던 기능들이 안 되고 안 되던 기능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유니티 허브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유니티 허브 같이 이렇게 무슨 총체적인 인스톨 관리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하나의 에디터 버전을 그냥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인스톨 탭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버전을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처음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신의 LTS 버전을 설치하자. 지금 이 버전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신까지는 3.469를 봤습니다. 인스톨 버튼 누르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깔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설치해놔서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벨로먼트 툴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요거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VR 개발을 위해서는 여기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체크하면 자동으로 오픈 JDK와 안드로이드 SK NDK 툴즈가 자동으로 설치될 겁니다. 요거 체크하고 컨티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다운로드 시간이. 그 와중에 멈췄을 때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또 다르게 옵션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체크 안 해야 되는데 요거는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게임 데벨롭먼트 위드 유니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은 유니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했을 때 자동적으로 유니티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만은 엽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면은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스탑 버튼을 사용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스톨 while 다운로딩 이렇게 체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메타퀘스트 3 시작하기는 제가 여기에서 강의 자료를 보이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개발하려면 먼저 우리에는 메타퀘스트 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퀘스트 3 뭐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셔서 혹은 메타퀘스트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장비를 구매해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시작하는 것과 설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메타 호라이즌 앱을 설치해야지만 메타퀘스트 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퀘스트 3를 실행해 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다 계정 연결하고 뭐 환경 설정하고 하면은 처음에 사용하시는 어플이 바로 First Encounter가 있습니다. 이 First Encounter를 실행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 그러니까 VR을 쓰고 있지만 주변의 환경들이 전부 다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퀘스트 3의 패스스루라는 기능인데 VR 장비 앞에 걸린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정보를 받고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물론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가상의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이 가상의 정보는 굉장히 고해상도죠. 그래서 사실 퀘스트 2보다 3가 더 좋은 이유가 2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잡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180도 영상을 8K로 보게 된다면은 정말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아마 8K 다음에 그러니까 8K 영상 정도 급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희미하게 보면은 거의 현실처럼 보일 정도로 좀 과장하자면요. 그래서 퀘스트 3부터는 뭔가 더 본격적인 현실 세계 기반의 무언가, 그러니까 AR이라고 할 수 있겠죠. AR 어플리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 하드웨어적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C하면서 퀘스트 3를 보고 싶다면은 PC 어떤 특정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미러링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또 PC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시 대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총 두 가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먼저 메타 호라이즌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퀘스트 3의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메타 호라이즌 어플 설정 변경하기 전은 상단기기 연결하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해지 설정, 그다음 개발자 모드 활성화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거칠 때 여러분들은 꼭 개발자 모드 계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메타퀘스트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보고 하면 되고요.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헤드셋을 쓸 때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 박스의 USB 연결, 적금 등을 모두 허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퀘스트 3와 PC는 USB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개발용을 위해서는 고가의 USB가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SB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PC에서 렌더링을 하고 그 결과를 USB로 받기 위해서는 아마 3.1 속도 이상의 그런 버전 스펙의 USB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해당되는 USB가 판매하고 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타퀘스트 들어있는 USB는 네, 예를 들어 스팀VR 같은 걸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퀘스트 3를 끼고 나서 그 자체 설정이 들어가면 설정, 시스템, 개발자, 맞춤 설정,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퀘스트 링크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메타퀘스트 3와 PC가 연결된 걸 확인하려면 메타퀘스트 링크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히어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기에 들어가서 기기 연결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타퀘스트 링크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점이 일단 USB-A와 다르게 USB-C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결하는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5m 정도 되는 기다란 선을 연결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VR을 끼고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 USB-C가 좀 이렇게 흔들림을 통해서 USB-C가 잘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정될 수 있는 USB를 사거나 아니면 고정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연장선 같은 걸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 기기와 좀 연결 고정을 해서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지 USB-C가 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퀘스트 링크에 들어가면은 베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개발자 런타임, 뭐 링크 패스스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타퀘스트 링크에서 기기가 연결되고 나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QDH, 메타퀘스트 디벨로퍼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진행할 거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개발자 모드 상황에서 메타퀘스트의 다양한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디바이스 매니저에 연결이 완료되었던 메타퀘스트 3 액티브라고 뜨게 됩니다.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뭐 기능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ADB라는 걸 통해서 무선으로 기기를 연결하고 무선으로 APK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USB만 연결로 빌드와 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기를 정상 연결했는데 이게 연결이 활성화가 되지 액티브가 되지 않고 연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퀘스트 3도 재부팅 한번 해보고 PC를 재부팅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PC를 재부팅하고 나면은 대부분 연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최초 연결을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PC 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퀘스트 3도 한번 재부팅해보고 PC도 재부팅해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GPU가 있는 PC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타퀘스트 3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장비는 USB로 연결이 될 겁니다. USB 연결하게 되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빌드앤 런을 하게 되면은 퀘스트 3에서 여러분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메타 개발자 계정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타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할 때는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타 호라이즌 모바일 앱에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드셋 설정을 하고 이때 이 설정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USB를 연결했을 때 팝업이 뜹니다. 그때 MTP 알람에서 이 팝업이 뜰 때 그냥 이 PC는 항상 허용이라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혹시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메타퀘스트 링크 공개 테스트 채널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설정에서 기기, 베타, 공개 채널 테스트 활성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하면은 업데이트를 또 진행하거든요. 이것까지 해도 안 된다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부팅 그 두 기기를 여러 번 재부팅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퀘스트 3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USB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과내에서 수업을 하면서 메타퀘스트 3와 PC가 USB 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은 PC를 재부팅하게 되면은 안 됐던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처음부터 아까 해봤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빠짐없이 어떤 이슈들이, 그러니까 빠짐없이 절차를 다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은 몇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퀘스트 3가 불량일 수 있습니다. 초기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에는 먼저 퀘스트 3를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강제 종료를 합니다. 혹은 꺼져 있다면 그 다음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전원 버튼과 그리고 퀘스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 버튼이 있는데 마이너스 볼륨 버튼이 왼쪽입니다. 이 전원과 볼륨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주게 되면은 시스템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볼륨 버튼을 사용해서 팩토리 리셋 메뉴를 선택하고 선택은 전원 버튼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진행하면 되고 다시 퀘스트 3를 켜서 여러분의 메타 호라이즌 앱과 연결하고 그리고 개발자 모드 활성화시키고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래도 안 된다면은 또 다른 이슈를 생각할 수 있어요. PC의 환경의 이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USB의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PC 환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바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찾아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USB 케이블의 이슈를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USB 케이블을 여러분의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기기에 연결해서 USB가 정상 녹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이 예를 들어 PC가 고장났다고 한다면은 보통 어떻게 수리를 하나요? 먼저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모니터의 전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모니터에 연결된 그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팅이 안 된다면은 컴퓨터를 열어서 램, CPU, 메인보드, GPU 등등 파워까지 각각 고장난 걸 확인해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것들과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퀘스트 3랑 뭐 PC가 여러 대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일단 퀘스트 3 한번 연결해보고 안 된다면은 퀘스트 3를 재부팅하고 PC 윈도우를 재부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 두 가지 경우 그리고 공장 초기화까지 포함하면은 퀘스트 3가 고장난 경우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해결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V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3 같은 경우 스탠드얼론 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PC나 혹은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계정은 연결하지만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팀 VR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팀 VR에서 있는 고 퀄리티의 어떤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퀘스트 3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들은 컴퓨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해상도이거나 아니면은 제한적인 어떤 모델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팀 VR을 연결하게 되면은 PC에서 렌더링을 하고 퀘스트 3는 오직 그 렌더링의 결과를 연결해서 그냥 화면만 보여주는 기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치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질, 좋은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R 게임으로 가장 고퀄리티,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뭐 하프라이프 알릭스 같은 경우도 스팀 VR에 있고요.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VR이라는 공짜이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게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VR 게임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좀비들이 막 덤비고 제가 총을 쏴서 그들을 제거하는 형태의 게임인데 굉장히 무섭지만 나중에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턴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총알 관리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링크해 놓은 거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무료 게임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스팀 VR도 한번 연결해 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스팀 VR 연결할 때는 기본 제공된 USB 케이블로는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영상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퀘스트 뭐 USB, 뭐 퀘스트 3 USB 이렇게 치면은 검색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속도 USB를 보장하는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